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6번째 시간이에요. 핸드아웃 4 챕터 2를 제가 다시 올렸어요. 좀 고칠 게 많아 보여서 작년 걸 보고는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댔으니까 혹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지난주에 올려놓은 걸 보고 있다면 지금 세컨더리 홈페이지, 그러니까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다시 받으세요. 챕터 2 전체가 올라가 있진 않고요. 아마 오늘 커버할 내용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홈워크는 up to 넘버 5까지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은 PLMS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비디오는 계속 CISL.boostek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클릭커블 타임스탬프를 올려주는 학생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해요. 그다음에 퀴즈 1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도록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특히 레귤러 스튜던트들은. 그리고 군 복무생 강의는 따로 PLMS에 링크를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어요. 특별히 뭐 커렉션, 클래리피케이션 이런 것은 하려면 끝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1에서 가볍게 커버했던 내용들의 디테일을 챕터 2부터 쭉 배우게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뭐 지나치게 반복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챕터 1을 너무 오래 끌어서 챕터 2, 3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도 특별히 제가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챕터 1 여러분들이 퀴즈 공부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챕터 2는 이제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더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나름 이 저자들이 뭐 생각한 방식대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디테일부터 그러니까 나무부터 보여주면서 숲으로 갈 수도 있고 숲을 보여주고 나무로 갈 수도 있는데 약간은 중구난방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숲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챕터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림에 좀 치중하고요. 챕터 3부터는 정말 디테일을 각각의 나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 보도록 합시다. 챕터 2의 섹션들은 뭐 쉐어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섹션, 그다음에 매트릭스. 이게 행렬할 때 그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매트릭은 미터에서 나온 거죠. 측정하다라는 것이고 매트릭은 예를 들면 뭐 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측도 측정할 때 쓰는 어떤 뭐 함수라든가 이런 것도 매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트릭들 그다음에 그다음 섹션 이름은 스케일러빌리티. 우리 이미 봤었죠. 그렇죠? 더 인터넷의 세 가지 뭐 디자인에서 디자러블한 프로퍼티 계속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려고 하는 것 세 가지에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스케일러빌리티는 뭐였어요? 뭐 극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어떤 퀀터티, 넘버들이 점점 커질 때 문제 없게 하자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섹션은 뭐 어플리케이션 앤 테크놀로지 인디펜던스,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토폴로지, 서머리 이렇게 되겠어요. 오늘은 아마도 뭐 쉐어링 부분, 매트릭스 부분 커버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벌써 좀 바꿨는데요.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이라는 섹션은 없죠.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컴퓨터 또는 뭐 태블릿에서 어떤 미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의 사이트를 액세스하려고 해요. 뭐 구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뭐 어떤 서버가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희귀템을 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 갔는데 거기도 없고 다행히 검색을 했더니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 웹사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려고 접속을 해서 뭐 정보를 받아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죠. 하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많은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에는 어떤 게 있었죠?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더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었어요. 더 인터넷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개념 사실은 이제 HTTP라는 프로토콜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 HTTP라는 것이 뭐였어요?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이었고
그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꾹꾹꾹 누름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뭐 복잡하게 타이핑을 하지 않고도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 더 인터넷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았죠. 마치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MS 도스 시절에는 그 명령어를 다 암기하고 있어서 다 타이핑을 했어야 됐죠. 그러다가 윈도우즈 시대가 오면서 그냥 버튼만 꾹꾹 누르는 시대로 바뀐 것처럼 더 인터넷의 사용도 그전에는 텍스트로 이렇게 치다가 이제는 꾹꾹 누르는 시대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꾹꾹 누르는 시대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브라우저에서 꾹 눌렀어요, 어떤 버튼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컴퓨터가 어쨌든 간에 패킷을 제너레이션해서 인터넷에 이제 보내죠. 어떤 링크를 통해서.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갑니까? 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죠. 미국까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지 않고 그냥 와이어드 케이블을 통해서 거의 다 가죠. 물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제일 먼저는 와이어리스 링크를 통해서 학교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냥 와이어드 링크로 가는 거예요. 특히 해저 케이블로 해서 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새틀라이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거 하겠다고 하고 이미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새틀라이트로 많이 되고 있지만 무슨 일인가요? 이 케이블을 밟아서 그런가요? 네. 새틀라이트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새틀라이트 링크는. 그래서 해저 케이블로 간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죠? 더 인터넷의 대부분은 mostly composed of wired networks였어요. 와이어드 링크와 와이어드 조금 서브 네트워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많은 변화를 겪으려고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커넥티비티는 어때요? 더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네트워크 상에 어떤 호스트와 호스트 또는 호스트와 링크 죄송합니다. 라우터와 라우터의 연결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연결성이라고 볼 수 있죠. 커넥티비티는. 그러면 그것이 그 링크가 와이어드일 때와 와이어리스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학적인 툴과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학적 툴을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와이어리스는 특징이 뭐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게 와이어리스 링크를 일종의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브로드캐스트 네이처가 있어요. 어떤 자연스럽게 그냥 이 한 소스가 여러 소스 데스티네이션들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어리스는. 그런데 와이어드는 어떻죠? 와이어드는 보통 어떤 하나의 뭐 노드라고 해도 포인트라고 해도 되고 부터 다른 포인트까지 보통 어떤 서킷이든 뭔가 하나 연결돼 있고 그것이 다른 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브로드캐스트 되지 않죠. 맞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와이어 라인이 와이어가 있는 경우의 네트워크들은 어때요? 그래프로 많이 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그래프상에서의 노드 또는 뭐 버텍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래프상의 버텍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까지는 링크들로 되는 거죠. 만약에 와이어드라면. 그래서 그래프 티어리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티어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학부 때도 전기과를 나오다 보니까 뭐 이산수학 별로 공부 안 했고 대학원에 가서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뭐 가서 디스크리트 매스를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실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전공했으니까. 물론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게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 그래프 티어리가 정말 막강하고 중요한데 와이어리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쓴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와이어드 네트워크의 이 그래프 티어리를 접목시켜서 연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또 제가 아는 한국인 교수님이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 연구년을 가셨어요. 모 대학에. 그런데 이제 연구년을 가셨는데 그때 이제 포스트닥으로 그 학교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어떻게 보면 호스트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스트 교수님한테 우리 똑똑한 학생이 막 졸업했는데 포스트닥 어떠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 교수님이라 이 한국에서 학석박을 다 하신 분이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학생 이 박사가 너무 잘해요. 연구를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도 교수님은 이제 졸업생이죠. 지도 교수님 한국에 1년 만에 가셨는데 이 포스닥은 거기서 이제 1년 더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는 거의 박사과정생처럼 수업을 듣고 논문도 읽고 그 연구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이 교수님이 옮기셨어요. 옆에 학교로. 그랬는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뭐 포스닥을 데려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혹시 같이 갈래? 이렇게 해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포스닥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3년 반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면 그냥 박사를 새로 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상 이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지도 교수님이 있고 미국에 지도 교수님이 새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존의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 하던 그래프 티어리를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특히 뭐 아마 모바일 애당 네트워크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접목을 해가지고 그 IEEE라는 학회에서 이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인 인포콤이라는 곳에 이제 한국인 퍼스트 오서 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인포콤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더 생활하신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과목과 관련해서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이 그래프 디어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쪽에서는 좀 안 되고 있었는데 그걸 접목해서 많은 성공을 거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교훈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한테 주는 교훈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 교훈. 예를 들어서 컴퓨터과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쳐지는데 전자과에서는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와 신난다. 저 수업 안 들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왜 그럴까? 혹시 저기서 내가 뭔가 나중에 좀 더 파운데이션이 강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연구할 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와 와이어드 네트워크는 좀 다른 툴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브로드캐스트 네이처가 있는데 와이어드는 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 그 인터넷의 말단에 해당했던 그 이서넷에서 실제로 와이어드지만 와이어리스 같은 그런 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 좀 썼어요.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네트워크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그래프 디어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이 챕터 들어가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인터넷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호스트 컴퓨터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인터넷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호스트들과 라우터들과 링크들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스트죠.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그랬을 때 어쨌든 어떤 정보가 있는 소스로부터 어떤 데스티네이션까지 패킷이 날아갈 텐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보가 가지 않겠죠. 내가 소스라면은. 그리고 내가 데스티네이션이라면 커넥트 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프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모든 호스트를 서로 1대1로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넥티비티가 매우 좋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런 거대한 엔지니어링 문제들은 코스트가 문제가 돼요.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줄이느냐인데 잘 보니까 공유를 통해서 줄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공유 경제 이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 스쿠터, 전동 스쿠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동 스쿠터를 등하교용으로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전동 스쿠터는 LG동 근처에서 놀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뭔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 놀고 있어. 이거 자원이 낭비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하겠죠. 그래서 보고는 포항공대 학생의 수요가 얼마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공유 전동 스쿠터를 갖다 놓고 그러면 학생들이 서로 안 쓰는 시간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래서 이 쉐어링, 공유라는 말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잘 침투돼 있지만 예전에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서킷 스위칭을 한 전화 회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때요? 훌륭하네. 연결만 돼 있으면. 이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말했잖아요. 회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놀고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떠드는 동안 다른 사람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도 많은 시간 회선이 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놀고 있는 자원을 공유를 통해서 사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그전에는 매우 힘들었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야 우리 공유하자 회선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데 잠깐 너 기다려 자꾸 이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어떤 논리적인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잘 쪼개서 뭔가를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럼 효율이 올라가겠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기, 전자, 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거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쉐어링을 통해서 코스트를 줄이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새로운 호스트들이 더 인터넷에 참여하고자 하죠.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더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였다가 이제는 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 우리가 커넥티비티를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기존에 뭐 N개의 노드가 있었어요. 연결이 잘 돼 있었어요. 어쨌든. 새로 하나가 추가돼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개수의 링크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어떤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그로우 하면서 결국은 제일 간단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중에서도 어때요? 노드 수가 증가할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지 않느냐. 아니면 폴리노미알로 증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폴리노미알의 그 디그리라고 하죠. 차수를 낮출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게 하나 증가할 때마다 n의 100승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겠죠. n의 n승 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디자이러블한 프로퍼티는 이게 스케일 될 때, 즉 호스트 수가 늘어날 때 그렇잖아요. 링크 수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도 안 되고 라우터가 지나치게 많이 새로 필요해도 안 되겠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때요? 이 로컬 마디피케이션이라는 건데 우리가 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TCP/IP라는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 레이어 3, 4, 5 이런 게 중요하지만 로어 레이어 즉 여러분이 보면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지금 거의 다 어때요? 여러분의 많은 컴퓨터들, 핸들드 디바이스들이 와이어리스 링크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이어 1, 2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바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바꿨더니 더 인터넷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플렉서빌리티와 익스펜더빌리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익스펜더빌리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워드 컴패터빌리티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플렉서빌리티가 이런 거예요. 뭐 마디피케이션을 막 해도 전체에 영향을 안 줘야 돼요. 그게 하드웨어적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이제 안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만족하고 네. 이러려면 도대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게 이 첫 섹션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토폴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학적으로는 뭐 장난삼아 또 모르지 미상수학 토폴로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이 노드와 그러니까 또는 버텍스와 엣지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배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드가 주어져 있으면 엣지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커넥티비티가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는데요. 그림들을 볼 텐데 이건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하나가 조금 달라요. 다른 하나가.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각각의 동그라미들이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호스트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큰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한 6개 정도씩 있죠. 네. 이 중에서 물론 나누는 방법은 뭐 사람들 취향이죠. 네. 그런데 좀 다른 녀석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크게 다른. 그게 뭘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가 다르죠? 네, 뭐 사람들 주관에 따라 다른데 오늘 제가 수업했던 거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얘가 좀 다른 녀석이에요. 보면 얘는 사실 그래프 이론 입장에서 보면 틀린 그림이죠. 네. 그래프는 어때요? 우리가 이 앞에 페이지에 살짝 제가 힌트를 줬는데 어떤 그래프를 캐피탈 G라고 하면 에지와 버텍스 또는 뭐 버텍스와 에지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하면 그냥 점들과 선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선은 시작 끝이 있고 반드시 어떤 점이어야죠. 시작과 끝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래프에서 이런 걸 이거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여기 어때요? 여기 뭔가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각각 큰 동그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선들로 되어 있죠. 뭐 시작 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세요. 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여러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2개, 마지막에는 2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은 커넥티드 안 돼 있는 노드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네요로 나눌 수 있지만 물론 여러분 취향이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이 나머지들에 비해서 얘만 좀 이상한 녀석이고 사실 얘는 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이 브로드캐스트 네이처를 그대로 와이어드 네트워크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초창기에 개발됐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이서넷 할 때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오늘의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와이어드 네트워크를 뭐 설계하고 엔지니어들은 이제 설계를 하죠. 디자인을 하죠. 또는 신티사이즈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능을 분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최적화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막강한 툴이 그래프 이론이고 그것은 와이어드 네트워크에서는 너무너무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리스에서는 좀 사용 안 되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 문과의 이과 침공 그러듯이 그래프 티어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도 한때 열심히 침공해서 논문을 열심히 썼죠. 좋은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요 녀석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휘어놨지만 사실 직선이라고 보고요. 얘들은 교차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6개에 대해서 n choose 2니까 6 choose 2 하면 몇 개죠? 몇 개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15개인가요? 예. 그래서 15개의 선이 그어져 있고 이것은 여기도 있지만 어때요? 임의의 2개의 노드를 선택하면 거기에 다이렉트 링크가 존재하죠. 다른 어떤 노드를 거쳐가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fully connected mesh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잠깐 저걸 볼까요? 얘는 커넥티비티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매우 좋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냐면 일단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얘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그렇잖아요. 얘들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얘들은 커넥티비티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얘들은 다 커넥티비티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노드로부터 임의의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있잖아요. 어쨌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다 다이렉트 링크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죠? 만약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로서 가설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저 멀리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지오그래피칼리 굉장히 먼데 있다고 하면 얘로부터 연결하는 나머지 애들 케이블들도 링크들도 굉장히 먼 거리를 와이어를 깔아야 되겠죠.
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용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네트 커넥션이라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봤어요.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mesh와 star 토폴로지를 보는데 이 스타는 어떻죠? 스타는 이 중에 한 녀석에게 네가 중계를 맡아서 나머지를 다 연결해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이건 좋은 건 뭐죠? 예, 링크가 어때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볼까요? 얘를 라우터라고 합시다. 얘들을 노드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 호스트들만 있고 호스트와 호스트를 바로 연결한 것이고요. 여기는 라우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6개에다가 라우터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럼 비용은 들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 요 링크 수는 노드 수만큼만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녀석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할 때 그 긴 링크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요 라우터까지 간 다음에 저 멀리 있는 녀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 토폴로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하지만 여전히 좋은 커넥티비티는 유지할 수 있죠. 물론 그 좋다라는 게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매트릭,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어떤 함수로 나타내야 되지만 어떤 함수를 써서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 있는데 그리고 거기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특히 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고 뭔가 학문적인 걸 하고 싶으면 그래프 티어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건 디테일은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섹션 1으로 들어갑시다. 섹션 2.1은 쉐어링이라는 단어고요. 뭐 공유라고 했어요, 아까. 그리고 공유는 어때요? 호스트를 다운시키는데 항상 좋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그러면 놀고 있는 자원을 보고 공유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모 회사 그 연구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서 조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예를 들면 이게 큰 플로어라면 가운데쯤에 이렇게 뭐가 모여 있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한 책상들이 있는데 거기 홈이 파져 있고 가위가 이렇게 그 가위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는 자리에 가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30명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가위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갖다 놓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와 이거 뭐 정말 물자 절약하잖아.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 얘기는 그 전에 갖고 있던 29개의 가위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농담이고 하여튼 어쨌거나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데 그러면 이 더 인터넷이라는 정말 월드와이드한 네트워크잖아요. 얘를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져가야지 말했지만 커넥티비티는 높으면서 그렇다고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 나중에 이 네트워크 사이즈가 스케일 될 때 뭔가 큰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피겨 2.1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이어라키칼 웨이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이어라키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계급 사회인 거죠. 예, 뭐 층층 사회, 계층이 있는 거죠. 계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백본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갖다 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는 남아메리카, 여기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기는 오세아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들끼리 연결해 놓은 백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시아에서 이제 백본에서 이제 여기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 생략한 거예요. 여기 딱 들어왔어요. 리즈널.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시아도 넓잖아요. 그렇죠? 네,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은 한국, 요 녀석은 뭐 일본, 요 녀석은 뭐 대만, 뭐 중국,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또 링으로 연결돼 있죠. 여기는 맞습니까? 링이면서 여기 하나 더 연결돼 있죠. 여기도 약간 그렇고 여기서 또 왔어요. 뭐 예를 들면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대구, 뭐 대전, 뭐 서울 이렇게 또 쭉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구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포항 공대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까 스타처럼 돼 있죠. 맞습니까? 스타라는 것은 하나가 있고 끝에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연결된 거죠. 예를 들면 이게 포항 공대에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인터넷이라는 것은 조합이에요. 하이어라키칼 웨이를 갖는 조합인데 예를 들면 뭐 스타도 있고 여기 스타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트리 같죠?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요 녀석만 보면 링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그래프 디어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그래프의 토폴로지 또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잘 조합을 해서 쉐어링을 통해서 커넥티비티는 높이면서 코스트는 줄어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해저 케이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녀석이 싫어 나는 바로 갈래 하면은 얼마나 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포항공대에서 자 우리 배를 하나 사고요. 자 신포항 항에서 포항 신항에서 우리 이 케이블을 슬슬슬 풀어서 북아메리카까지 갑시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호스트들의 접속을 더 잘 되게 합시다. 약간 바보짓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하이어라키를 좀 뒀어요. 그래서 아무나 또 여기 내가 100번 할래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하이어라키를 두고요. 그래서 여기 나눠놓은 게 뭐냐면 백본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있고 리즈널 지역이고요. 액세스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로컬한 거고요. 이게 마지막은 정말 좁은 지역. 그래서 지오그래피컬한 프로퍼티를 잘 이용하고 하이어라키를 줘서 코스트는 낮추면서 커넥티비티는 높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글로벌 전 지구적인 이제 인터넷의 백본 맵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백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동안이죠. 이스트 코스트 오브 노스 아메리카인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아마 여기가 영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유럽이고 이렇게 제법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리긴 했지만 북아메리카의 서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렇죠? 여기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죠. 저 부분을 한번 확대해 봅시다. 100번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얼마나 최근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서울로 가기 전에는 여기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백본이 들어오는 곳은 어때요? 이게 거제 같은데 그렇죠? 네. 부산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포항에만 사니까 너무 그래서 그리고 요즘 또 이 SNS가 유행이라서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저분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 해외 증시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어디에 오피스가 있느냐, 오피스텔이 있느냐? 부산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왜 서울에 안 계신가 생각했어요. 여의도 이런 데 있으면 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포항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면 거칠 때마다 오늘 잠깐 나오겠지만 시간이 추가가 되죠. 정말 그 스플릿 세컨드가 중요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백본 네트워크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데를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와 부산에 왔어. 내가 부산에서 KT 기가 와이파이를 쓰면 잘 되겠지 했더니 여기서 삥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봐야죠. 그냥 가서 무조건 저희가 백본이 들어오는 데니까
무조건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용 회선을 깔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쓴다고 들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백본망이라는 것은 해저 케이블로 되어 있고, 그렇죠. 바다로 가고 있잖아요. 다 바다로 가는 해저 케이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해저 케이블이 간혹 가다가 이 닻에 걸려서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다운됐어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요즘은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이 해저 케이블 망이 또 더 촘촘해졌어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어때요? 이 인터넷이 그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또 다른 패스로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큰 그림은 그려졌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있잖아요. 서브마린 케이블 맵 이렇게 돼 있죠. 뭐 당연히 바다로 가지 이게 하늘로 가지는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중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요 백본과 그 다음에 요 말단인데요. 특히 말단에 여러분이 관심이 많고 말단에 보면 뭐 와이어리스 랜, 와이파이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찾아보면 여러분이 뭐 와이파이 찾다 보면 802, 802라는 숫자가 자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802가 뭔가? 815는 알겠는데 802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앞에 나와 있는 요 IEEE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하면요. 이게 Institute for 뭐 Electrical Electronic Engineers인가 해서 전기 전자 공학인 협회 이런 뜻이에요. I가 인터내셔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저거는 좀 생긴 지 좀 덜 오래됐어요. 그 영국에서 생겼던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인스티튜트에 비해서 그때는 인스티튜트 포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스인가 해가지고 IEE라는 단체가 먼저 있었는데 IEEE가 훨씬 더 크고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미 대학원에 갔던 사반세기 전부터 IEE에서 그러니까 IEE에서 나오는 저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IEEE에서 나오는 저널에 사람들이 투고하기를 더 원했고 더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국의 학회가 이름이 IET인가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IEICE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본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제는 국제 단체가 됐어요. 구성원들도 뭐 미국 엔지니어들이랑 학자들보다도 외국인들이 훨씬 많고 뭐 가입하는 것은 그냥 뭐 자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돈만 내면 가입이 돼요. 스튜던트다 그러면 스튜던트 멤버로 가입할 수 있고 대학원생이 되면 지도 교수님이 가입하라고 그래서 스튜던트 멤버로 활동해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대학원 때 가입을 했어요. 스튜던트 멤버로.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학술 활동 외에도 이 표준화 활동을 해요. 뭐 다들 똑똑하니까 야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그럼 표준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표준을 만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와이파이 기기를 만들 때 요런 규칙으로 이 기기들 간에 서로 통신을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와이파이 기기를 만들자고 했는데 무선 마지막에 와이어리스 랜, 그러니까 무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네트워크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요. 물론 더 좁은 것은 뭐 퍼스널 에리어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런데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나는 일본어로 말하고 상대방은 중국어로 말해요. 그러면 통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송수신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패킷이겠지만 로지컬하게는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전자기파를 어떤 식으로 이 전자기파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바꾸어서 보낼 것이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다 스피시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표준에는. 그래야지 그 표준을 따라서 만든 기기들끼리 호환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그 와이파이 기기를 만들고 B라는 회사가 와이파이 기기를 만들었는데 호환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호환이 잘 돼야지 또 이 제조사들도 더 큰 시장에서 앞으로 이 시장 장악력을 확대할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이해와 생산자죠. 프로덕트를 만드는 매뉴팩처러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표준화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베어링, 볼 베어링 만들 때 여러분이 아무거나 살 수 없죠. 예를 들면 한국 표준 규격이 있고 그것은 또 국제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다이아미터나 가지는 베어링을 만들겠다고 하면 굉장히 비쌀 수가 있어요. 근데 표준에 있는 걸 하면 그냥 굉장히 싸게 그냥 인터넷에 가서 보면 뭐 다이아미터 얼마짜리 뭐 강도 얼마짜리 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표준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이제 다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이것을 사람들이 쓰게 하자. 그래서 그 표준화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데 번호를 붙이다가 우연히 그냥 붙은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뭐 KIEEE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한국형 와이파이 표준을 만들겠다 이러면 괜히 815 이래서 뭔가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붙은 거예요. 802. 그래서 802라는 번호로 어떤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또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백본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로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로컬 좀 좁은 근거리.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주제가 또 안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요. 점, 닷이라고 하죠. 802 닷 해서 예를 들면 11, 11, 802.11 이라는 또 소규모의 또 어떤 서브 워킹 그룹이 있겠죠. 거기서 와이어리스 랜을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여기 워킹 그룹스라고 돼 있는데 802, IEEE 802 산하의 워킹 그룹인데 닷 1, 2, 3, 4 쪽에서 여기 11이 있죠. 그렇죠? 11. 11에 보니까 와이어리스 랜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 이렇게 돼 있죠. 오, 여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뭐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기도 뭐 블루투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했다기보다는 블루투스는 회사들이 했다고 보고요. 뭐 서티피케이션 하는 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다가 여기도 있지만 디스밴디드 해산. 그렇죠? 모였다가 다들 와 열심히 합시다 해서 마셔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한 다음에 다시는 안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양자역학을 공부하겠다고 모임을 만들어서 첫날 모임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친구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액티브도 있고 디스밴디드도 있고 그렇죠? 하이버네이팅도 있네요. 잠자고 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넘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어디 갔어요? 이서넷 앞에 여기 있잖아요. 803 이서넷이라는 거 우리 챕터로도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 와이파이 이것도 우리 챕터로도 있듯이 이 802라는 IEEE 802라는 이 스탠다드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스탠다드라면 또는 IEEE에서의 어떤 모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파이 하는데 그것은 와이어리스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표준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러 단체들이 있겠지만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IEEE의 와이어리스 랜 표준인 802가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섹션 1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하이어라키칼 웨이로 더 인터넷은 만들어져 있고 각각마다 뭐 링, 트리, 스타 이런 걸로 이제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커넥티비티를 높게 유지하면서 코스트를 낮추려고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와이어드인데 말단 가면 지금 와이어리스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어때요? 인터넷 접속할 텐데 와이어리스로 접속한다? 뭐 불가능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전화 모뎀을 썼어요. 네. 이런 어떤 이선의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뭐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전송 속도가 제가 2학년, 3학년 때 1초당 2400비트였어요. 2400bps. 믿어지지 않죠? 네. 2400bps. 그러니까 2.4K였죠. 지금 여러분 2.4메가 돼도 느리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배도 느리다고 난리인데 2.4 bps 유선이 알겠어요? 유선이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섹션 2는 그러면 이제 뭐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커넥티비티를 높이자 다 좋은데 측정이 안 되면 옵티마이즈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어떤
모든 사람이 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숫자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함수의 아규먼트, 베리어블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함수 f의 값을 x로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냐? 그 최적화하는 최대화하는 x를 찾겠다. 코스트라면 최소화하는 x를 찾겠다. 이런 게 여러분을 사실 초등학교 산수 때부터 괴롭혀왔던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라메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 200개, 300개, 심지어 AI 트레이닝 할 때는 어때요? 그 최적화하는 게. 파라메타 수 100만 개, 1000만 개.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야 되고 그 매트릭을 결정하는 파라메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은 최적화인데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굿 커넥티버티라는 좋은 커넥티버티라는 게 무엇일까? 뭐 연결성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도 여러 매트릭이 가능하고 심지어 여러분 나이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많이 해야 돼. 합리적인 그러니까 방법적인 의심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예를 들면 매트릭을 만들어서 기존의 문제가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매우 좋은 거죠. 맞습니까?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소소한 조그만 매트릭을 하나 만들어서 제 논문을 쓰는데 사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논문이 좋은 저널에 나왔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디파인 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어떤 매트릭을 디파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 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매트릭 또는 링크 간의 퍼포먼스 매트릭. 어쨌든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능 지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만요. 네, 꺼지지 않았죠? 네,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이 강의실에서 제가 월화수목 강의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대학원 강의가 30분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뭐 대학원 강의는 제가 의무가 없으니까 녹화해서 올려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강의는 지금 군 복무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서 녹화가 안 되면 제가 열심히 또 작년 자료를 찾아서 또 뭐 편집을 해야 되고 괴로워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제가 막 강의하는 중에 여기서 뭔가 뭐 음이 소거되었거나 뭐 꺼졌습니다 메시지나 뭐 알려주세요. 아마 줌이 그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어쨌거나 저처럼 물리 계층 엔지니어, 통신 엔지니어들은 어떤 매트릭을 쓰냐면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라는 율이죠, 레이트. 요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비유인데 이 두 개는 또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한번 봅시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하나를 좋게 만들면 여기서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좋게 만든다는 게 숫자를 키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키우는 거죠.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딱 보니까 비트 퍼 세컨드, 비트 퍼 세컨드일 가능성이 높죠. 1초당 더 많은 비트가 트랜스미션 되면 좋으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BPS일 거고 BPS는 클수록 좋을 거고 에러 레이트는 뭐예요? 내가 한 비트를 전송했을 때 에러가 날 확률이에요. 그럼 그건 낮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뭐예요?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높이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에러 레이트도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출까? 둘 다 예를 들면 트랜스미션 레이트는 높게 하면서 에러 레이트를 낮게 할수록 좋겠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얘를 높이면서 얘를 뭐 일정한 톨러러블한 레벨로 유지할까? 또는 또 낮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전체 네트워크를 다루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뭐라고 했죠? 에러는 그냥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링크 간의 에러는 없다고 보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그래프 디어리를 가져온 사람들은 이게 링크가 딱 연결돼 있는 건데 그래프에서 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링크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여기다 확률을 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됐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지 않아서 특히 예전의 연구일수록 이
와이어리스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 와이어리스 구간 내에서는 어떤 프로토콜로 이미 에러를 다 제거했다라고 보고 에러 프리로 놓고 그래프 티어리를 사용하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딜레이 또는 레이턴시란 말과 스루풋이란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물론 우리도 어떤 때는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스루풋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루풋은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자, 그러면 먼저 이 레이트란 말 또는 링크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가 더 인터넷을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호스트, 링크, 라우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 하나의 링크. 그게 어떤 경우일 가능성이 많아요? 호스트와 뭐 라우터 간의 링크. 맞아요? 라우터와 라우터 간의 링크. 이렇게 해서 두 포인트가 딱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링크는. 그 다음에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생각하면 여러 링크들이 있겠죠. 딱 하나로만 돼 있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링크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네트워크상의 한 포인트와 그렇죠? 다른 걸 통하지 않는 그 노드 연결되어 있는 요 링크 그래프상에서의 이 엣지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항상 그래프도 어때요? 유니디렉셔널 또는 디렉티드 그래프와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노드와 저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트랜스미션이 이쪽으로 갈 때와 저쪽으로 갈 때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로드 할 때는 우리가 사용자로서 뭔가 좀 느리죠. 다운로드 할 땐 빠르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어시메트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링크에서의 레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단위를 뭘 쓰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엔지니어로서. 그러면 비트 퍼 세컨드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맞습니까? 그래서 링크에서는 비트 퍼 세컨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CC라는 미국의 그렇죠. 미국이 웃긴 게 뭐냐면 아메리카 또는 US 이런 말 안 쓰죠. 그냥 내셔널 뭐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그러면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연구재단 그러면 미국의 연구재단에 있었어요. NSF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과학재단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K로 바꿔가지고 K 뭐 NSF 또는 KSF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국가 자존심을 높인다고 K자를 많이 덜어냈어요. 우리도 내셔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내셔널 리서치 파운데이션으로 바뀌었어요. 헷갈리죠, 매우. 근데 어쨌거나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페더럴 커뮤니케이션 커미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방통신위원회 뭐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제 전파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브로드밴드 링크에서 업 링크와 다운 링크 속도는 브로드밴드라고 부르려면 저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아우 매우 느리네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머나 세상에 이 정도 돼야지 브로드밴드 광대역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다운링크가 크게 돼 있죠. 그렇죠? 업링크가 작게 돼 있고 왜냐하면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뭔가 이 다운로드 할 때는 더 빨리 할 수 있네. 업로드 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용어로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를 해주자. 그래야지 뭐 광고할 때도 쓸 거 아니에요. 사실 법적인 건 항상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일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브로드밴드 통신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인 구속력을 주는 단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우리는 조그맣게 우리가 말하는 브로드밴드는 2400 bps 뭐 이러면 사기죠 요즘.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이제 링크의 레이트를 법적으로 심지어 주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돼요. 예전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위스란 말을 좀 남용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다고 했지만 풀이의 어널리시스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 프리퀀시란 말, 밴드위스란 말을 아무렇게나 막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통신하는 사람은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말 어때요? 제가 어떤 와이어리스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그 시그널이 몇 킬로헤르츠 또는 몇 메가헤르츠, 몇 기가헤르츠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시작 작은 값, 끝 큰 값 한 다음에 빼가지고 요 밴드 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헤르츠 단위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위스라는 것을 우리가 비트를 보냈을 때 bps 단위로 그냥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링크를 놓고 똑같은 예를 들면 와이어리스 랜을 설치했는데 예를 들면 포항공대가 와이어리스 랜을 다 바꿨어요. 정말 좋은 걸로. 그래서 커미티에 예를 들면 전자과 교수님도 들어가고 컴공과 교수님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설할 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밴드위스가 이러면은 딱 말을 떼는 순간 전자과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몇 헤르츠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컴공과 교수님은 몇 bps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책의 저자들은 이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법 많이 받아들여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놓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위스라고 하면 정말 단위를 이 헤르츠 단위로 해서 그 링크의 예를 들면 전파로 그렇죠. 라디오 프리퀀시 링크라면은 정말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이 있는 그 값, 그다음에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이 있는 값을 뺀 그러면 이제 차이가 헤르츠 단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밴드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밴드 폭은 어때요? 이 중심 주파수가 어떻게 되더라도 밴드 폭이 일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5GHz 무슨 와이어리스 랜이다. 그러면 주의할 게 있어요. 5GHz의 밴드 위스인지 5GHz의 센터 프리퀀시인지를 확실히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5GHz 센터 프리퀀시인데 즉 내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밴드의 중심 주파수가 5GHz지만 밴드 폭은 1MHz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센터 프리퀀시가 60GHz인데 밴드 폭이 5GHz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것은 똑같이 헤르츠 단위로 있더라도 그것이 센터 프리퀀시의 주파수인지 중심 주파수의 값인지 아니면 중심 주파수로부터 좌우해서 좌우가 동일할 수도 있고 보통은 동일하게 하겠지만 시작점으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낮은 쪽을. 예를 들면 2.4GHz ISM 대역 그러면 정말 2.4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밴드 폭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센터 프리퀀시를 나타내는지 단위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 그러면 특히 와이어리스 링크로 설명할게요. 워낙 와이어리스 링크를 많이 쓰니까 와이어리스 링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와이파이 학교 접속하고 있는 것은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을 쓸 수 있는 그런 와이파이를 학교에서 막 가설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밴드가 두 개가 할당이 돼요. 두 개의 밴드가 할당돼 있는데 예를 들면 2.4GHz 밴드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 밴드를 이용하는 통신기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트랜스미션 비트 퍼 세컨드가 있을 거고 우리 기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기를 사용했고 그렇다면 어때요? 이 링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거의 근접한 속도로 전송 속도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제품을 사놓으면 거기 도달은 못하겠죠. 그래서 통신 이론,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걸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그 채널이 주어졌을 때 가장 빠른 BPS가 뭐냐? 그거를 커패서티, 용량이라고 해요. 그 링크 또는 여기서는 링크라고 합시다. 그 링크의 용량. 그런데 용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퍼 바운드고 실제로 우리가 레이트,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그것보다 작겠죠. 그래서 커패서티와 레이트를 구별을 해서 써놨어요. 교과서에서. 저도 뭐 상당히 잘 어떻게 보면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들의 불만을 반영한 설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커패서티에 대해서는 용량,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놀랍게도 어떤 특정한 채널들은 이론적으로 나와요. 특히 이제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클로드 셰넌이라는 이분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라는 것의 용량을 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야, 이런 게 있어. 이 값은 이거야. 잘해보자. 여러분이 자세한 것은 학부에서는 정보통신공학개론 2학기에 있죠. 그 수업에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가면 이 컵배서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학년에 디지털 통신 개론 441이겠죠. 이게 442고, 예, 441일 거예요. 그 과목 아마 들으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정보 이론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에서 자세히 다루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간단히 말을 하면 이 애더티브 가우시안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라는 것의 용량은 당연히 이게 W가 밴드 폭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X 로그 1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 이런 거 이과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f of x는 X 로그 괄호 열고 1 더하기 X분의 1. 그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사람은 없겠죠. 외우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외우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그래프는 놀랍게도 X에 대해서 이 앞에만 생각하면 1차로 증가하지만 이 안에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노톤 인크리싱.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해. 무한히 커지는 그런 함수긴 해요. 알겠어요? X가 무한대로. 당연히 X가 0이면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면. X는 양수에서만 정의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가 오리진이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로그 함수처럼 요 로그 때문에 아주 요 W처럼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못해요. 처음에만 리니어 비슷하게 증가하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이 값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세츄레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이 수신 파워예요. 와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신기에서의 노이즈 밀도, 잡음 밀도라고 하고 이게 사용하는 밴드위스거든요. 근데 이걸 곱하면 이게 신호 파워고 노이즈 파워예요. 그래서 이걸 신호대 잡음비, 여러분이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대 잡음비,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불러요. SNR. 그래서 SNR이 커지면 그렇죠. W를 픽스하고 SNR이 커질 때 W 픽스돼 있다고 하면 얘가 커지는 거겠지만 얘가 작아지거나 어쨌든 그래서 SNR이 커지면 또 커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보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소리가 지속된 시간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유한하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0101로 보내요. 바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제일 앞에다가 쫙 비트열이 됐는데 앞에다가 0점 하고 붙였어요. 보세요. 그러면 0점 한 다음에 0101이 쫙 있어요. 그럼 걔는 1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초보다 작은 시간 동안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거지죠. 근데 어쨌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한한 길이의 막대에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엔지니어링. 왜냐하면 점점점 낮게 가다 보면 이게 뭐 나노 마이크로도 원자 크기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 이 노이즈라는 게 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열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절대 영도가 아닌 녀석들은 일종의 잡음 소스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튕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튕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파지티브를 보냈는지 네가티브를 보냈는지 굉장히 미약한 신호를 받았을 때는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디라이브 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나중에 이제 정보통신공학개론, 디지털통신개론, 뭐 정보이론 이런 거 할 때 배우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 통신 엔지니어들이 어떤 와이어리스 링크가 있을 때 그것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로 잘 모델링 된다면 가장 빠르게 보낼 수 있는 BPS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알았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건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도달했어요. 저 채널로 잘 모델링 되는 데는 우리가 엔지니어링으로는 이미 도달했어요. 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류정정부호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말했지만 레이트라는 것은 커패서티, 용량과는 좀 다르고 프랙티컬한 최대 도달 가능 또는 실제 우리가 작동할 때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이 레이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가 중요한데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일단 에러 없다고 보니까 에러 레이트 날라갔죠.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션 레이트 이것이 이제 또 트루풋과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고요. 그거 말고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딜레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딜레이란 것은 간단히 보면 그냥 뭐 딜레이가 딜레이지 싶지만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이게 시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두 점을 잡아요. 그게 바로 인접한 하나의 링크로 연결된 두 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링크를 돌아가는 두 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패킷을 전송할 때 소스 호스트로부터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까지의 이 패스 전체를 놓고 두 점을 놓고 우리가 딜레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딜레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라우터에서 링크 하나 거치고 다른 라우터까지 가는데 걸리는 딜레이도 있겠죠. 무엇이? 패킷이. 그렇잖아요. 패킷이 어떤 라우터에 도달을 해서 링크를 통해서 요 라우터까지 가는데 그래서 완전히 수신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인스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여기 그리고 완전히 도달했을 때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게 딜레이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여러 가능한데 최대한은 아까 말했지만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소스에서 또 어때요? 소스에서도 일종의 그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어떤 메모리 버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패킷이 완전히 생성된 패킷이 딱 도달해서 얘가 쭉 해서 탁 떠나고 저쪽 데스티네이션에서도 패킷이 들어와서 처리돼서 이제 원하는 데까지 갈 텐데 이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시간을 딱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잘 따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를 생각하는 것을 엔드 투 엔드 딜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엔드 투 엔드 딜레이에는 뭐 무수히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엔드 투 엔드 딜레이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트랜스미션 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호스트에서. 왜냐하면 호스트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패킷이 비트 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스턴트하게 이 소스를 떠나지 않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초마다 한 비트씩 보낼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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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해서 어때요? 이 녀석이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미션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프로퍼게이션 타임은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링크라고 해보세요. 그럼 매우 짧긴 하지만 어쨌든 1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아무리 빨라도 300m밖에 못 가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이크로 세컨드가 얼마나 짧은지 잘 몰라서 그런데 느낌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키가 172인데 이라고 주장해야죠. 172인데 10분의 1 하면은 요만해지죠. 맞습니까? 예. 17.2. 100분의 1. 그렇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동안 얼마를 간다고요? 빛이? 300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에게 빠르게 느껴질 뿐이지. 근데 어쨌거나 이런 프로퍼게이션 타임이 필요해요. 또 특히 이 도선을 통해서 가면은 더 느리죠. 맞습니까? 도선을 통해 가면 일반적으로 프리 스페이스보다 훨씬 느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라우터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는 어때요? 이제 하나의 패킷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다시 전송해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컨제스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도달했는데 라우터가 지금 아직도 처리하고 있는 또는 해야 할 다른 패킷들이 있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큐잉 타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 디어리 말고 큐잉 디어리라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디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Q라는 것은 대기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서 줄 설 때 그걸 대기열이라고 하죠.
그것에 관한 수학적인 이론이 큐잉 티어리인데 그리고 각각의 대기열을 Q라고 하는데 내가 Q에 도착을 해서 내가 그 서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서버가 나의 주문을 처리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 딜레이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가 간단한 서로 인접한 두 노드 라우터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림을 주면서 이그젬플을 약간 맛보기로 보여줘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드는 딱 두 개만 생각하고 링크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노드 A의 버퍼에 먼저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P비트 길이의 패킷이 들어왔지만 이미 그 시각에 타임 제로에 아직도 처리해야 될 Q비트가 남아 있어요. 버퍼.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볼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지오그래피컬한 위치에 있는 노드를 이렇게 띄워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패러렐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게 타임축이에요. 여기 타임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요.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딱 들어왔어요. 여기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이게 오리진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트랜스미터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요 시각까지 Q개의 비츠를 트랜스미션 레이트 R로 전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츠고 얘가 비츠 퍼 세컨드니까 세컨드를 얻으려면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R이 크면 클수록 이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 일단 필요해요. 얘를 다 날려보내는 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더 인터넷에서는 얘를 보낸 다음에 어때요? 네. 그냥 바로 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핸드 쉐이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라우터가 아니라 제가 네. 제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네. 얘가 소스고 얘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죠? 에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어떤 때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갭이 조금 있고요. 이거는 뭐 일단은 무시합시다. 그래서 Q 오버 R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얘를 또 다 보내는 데까지 어때요? 또 P 나누기 R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그은 이유는 뭐예요? 네. 여기서 딱 보낸 것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게 캐피탈 T고 이게 프로퍼게이션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 항상 이렇게 기울어진 라인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기울어진 라인들은 다 패럴렐 하겠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링크라고 한다면 이때 걸리는 시간이랑 이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얘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조금만 더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딜레이라는 것이 네트워크에서는 나타난다. 패킷을 전송하는 네트워크에서는 딜레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이 딜레이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비유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텔레포니 시스템이 이제 전화 시스템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딜레이가 굉장히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상대에게 말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오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해서 오버 이러면 뭐 워키토키는 내가 말이 끝났다는 걸 알지만 보통 때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상대가 말을 중단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끼어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무례한 사람들은 막 말하지만 그런데 이게 몇 초 이상 넘어가면 상대가 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려는 순간 나는 또 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때요? 막 꼬이죠. 그런 경험 여러분은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국제 전화를 하면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이니까 어때요? 해저 케이블로 갔거든요. 그때도 국제 전화가 위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해저 케이블로 가니까 한참 걸리죠. 그래서 프로세싱 하는데 느린 전자회로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니 대화를 할 때 나의 마우스로부터 상대편 귀까지 가는데 200ms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화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IP 텔레폰 만들 때도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가 프로세싱을 막 해야 되는데 전자회로가 저거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들이 막 짜증나서 뭐야 이거 위에서 뭐 상품으로 내놓고 이따위밖에 못해 이러면서 막 다
요즘은 안 좋은 후기를 쓰면 망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지만 이거 넘어가면 정말 못하겠다는데 그래도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때요? 이게 라운드 트립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내가 말을 할 때 갔다가 그게 만약 바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150 밀리세컨드. 150 밀리세컨드면 0.15초인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얘기했고 우리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그 새로운 기술에서 했던 다이얼 패드가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느렸어요. 그다음에 패켓 로스도 멀리 가면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가 됐어요. 막 전화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이 패켓이 날아가니까 막 뭐 단어가 말이 뭐 중간에 막 날아갔어요. 몇 초가 몇 밀리세컨들이 막 없어져요. 그럼 듣고 있으면 그걸 합성한 소리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패켓이 없어지잖아요. 또는 안 왔잖아요. 그 다음 패켓을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 거를 조금 마지막을 반복하고 뒤에 거 앞부분을 반복해서 막 이어붙이는 기술 뭐 그런 꼼수들이 막 나와서 막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큰 네트워크에서 패켓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특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엔드 투 엔드 딜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메일에서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IP, 텔레포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